값으로 팔렸답니다. 은자 20냥이에요. 양반과 규수가 장터 물건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 이미 미친 머슴 하나가 있었다지요. 겨울 끝자락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혼례도 없이 족두리도 없이 그저 빚값 대신 넘겨진 신부.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기구한 팔자다. 저 집안 오래 못 갈 게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당을 쓸며 희죽거리던 바보 머슴의 눈빛이 한순간 칼날처럼 번뜩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신부에게 건네진 보약 한 봉지가 사실은 죽음을 재촉하는 독이었다는 것을, 값으로 팔려온 신부, 바보인 척 살아남은 사내. 이 집안에서 먼저 죽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끝내 웃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눈 내리던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사랑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으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파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밥이다. 상을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내 처소다. 나가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값으로 팔렸구나. 아버지의 빚 300냥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온 가족이 노비로 팔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딸인 자신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은자 20냥에 신부라 하였으나 여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혼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값을 치르고 데려왔을 뿐.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신부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것이라 불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 누군가는 발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파와 하인 둘, 그리고 저 멀리 헛간 쪽에서 빗자루를 드는 사내 하나. 나와라. 노파가 불렀습니다. 여인은 마루로 나섰습니다. 일은 해야 한다. 내가 값으로 왔으니 일로 갚아야지. 무슨 일을? 빨래, 바느질, 청소. 할 일은 많다.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는 걸레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걸레는 차가웠습니다. 저기, 노파가 헛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있다. 그것과는 말을 섞지 마라. 쓸모없는 놈이니.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헛간 앞에서 빗자루를 휘두르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해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입가에 걸린 멍청한 웃음. 크크크. 사내가 웃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웃었습니다. 여인은 시선을 거두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물은 손을 얼렸습니다. 하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언제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 크크.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웃으며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비켜라.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가와
물동이를 우물에 내렸습니다. 두레박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내가 줄을 당겼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사내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버.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인의 치마가 젖었습니다. 이 사람아.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크크크, 미안. 멍청한 말투였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며 젖은 치마를 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여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 위에 새겨진 글자 하나. 밤. 사내는 그것을 그리고는 다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여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무슨 뜻인가? 여인은 눈 위에 글자를 지웠습니다. 하나 그 글자는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고 어둠만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작은 돌멩이가 창호지를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하나 그의 모습은 낮과 달랐습니다. 멍청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똑바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낮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낮았습니다. 이 집은 위험하오. 무슨 숙부가 당신을 죽이려 하오. 나도. 여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 그것을 창문 너머로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절대 먹지 마시오. 여인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약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이요. 사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숙부가 당신께 약을 권할 것이요. 몸이 허하니 보약이라 하며. 하나 그것은 독이요. 어찌 그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촛불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오. 다만 살아남기 위해 바보인 척할 뿐.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 봉지를 쥐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것은 나중에 말하리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요. 사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독을 받은 척하시오. 하나 절대 먹지는 마시오. 그리고 내일 밤 다시 이곳에서 만나리다. 그렇게 말하고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약 봉지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50줄의 나이,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그는 이 집안의 주인이었습니다. 숙부, 뭐냐? 숙부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은 빗자루를 놓고 다가갔습니다. 값으로 왔다지? 그러하옵니다. 쯧쯧, 기구한 일이로구나. 숙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그 눈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으냐? 괜찮사옵니다. 아니, 얼굴이 창백하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
숙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 봉지였습니다. 이것을 먹거라. 보약이다. 몸이 허하면 일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여인은 약 봉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밤 바보 머슴이 건넨 것과 똑같은 봉지였습니다. 고맙사옵니다. 그래, 잘 먹거라. 하루에 한 번 물에 타서. 숙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혔습니다. 여인은 손 안에 약 봉지를 보았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 그날 밤 여인은 창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낮에 받은 약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오. 숙부가 주었소. 사내가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독이오. 어찌 확신하시오. 이 냄새 나는 아오. 부자초라는 풀에서 뽑은 독. 먹으면 사흘 안에 죽소.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시오? 당신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오. 사내는 약 봉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망했소. 하나 숙부는 마지막 재산을 움켜쥐고 있소.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없애야 하오. 그럼 당신도, 나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미 3번 독을 받았소. 하나 나는 먹지 않았소. 사내가 여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오. 둘 다. 어찌, 내게 계획이 있소.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이 집안을 죽인 자들의 이름이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글자들. 여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숙부의 이름도 여기 있소. 그리고 그와 손잡은 자들. 이들이 이 집안을 무너뜨렸소. 당신은 도대체. 사내는 장부를 닫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요. 몰살당한 가문이 하나 살아남았소. 바보인 척하며. 여인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 싸움에 끼어들었소. 값으로 팔려왔으나 이제는 도망칠 수 없소. 나는 두려우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다만 어찌해야 하오? 사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보 머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내 말을 따르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시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숙부가 준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척하고는 몰래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숙부는 매일 찾아와 물었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느냐? 예, 잘 먹고 있사옵니다. 그래,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숙부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하나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여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밤이 되면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둘은 속삭였습니다. 숙부가 의심하기 시작했소. 이유가 무엇이오? 당신이 죽지 않으니. 그럼 더 강한 독을 줄 것이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내는 여인에게 작은 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시오. 항상 이것으로 자신을 지키시오. 필요하다면. 여인은 칼을 받아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두렵소.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세상이 우리를 해치려 하오. 그럴 때는 맞서야 하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가족이 죽는 것을 본 날부터요.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15이었소. 그날 밤 숙부가 이끈 자들이 집안을 습격했소. 아버지, 어머니, 형들 모두 칼에 쓰러졌소. 어찌 나만 도망쳤소. 하인의 옷을 입고 바보인 척하며 그렇게 살아남았소.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왔군요. 이곳에. 그렇소. 복수하러. 사내는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갈 것이요. 숙부부터. 어찌 아직은 때가 아니오. 하나 곧 기회가 올 것이요. 사내는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사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오. 무슨, 나도 함께 하겠소. 사내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값으로 팔려왔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아니요.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살렸소. 그 은혜를 갚고 싶소. 사내는 한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리다. 둘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여인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보리쌀을 씻어 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크크.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머슴이 장작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밥 짓나? 멍청한 말투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짓고 있다. 사내는 장작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쳐다보았습니다. 배고프다. 곧 될 것이다. 여인은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밥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나 먹겠느냐? 여인이 물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먹어도 되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인은 밥을 퍼서 작은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여라. 사내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맛있다. 그저 보리밥일 뿐인데. 아니, 맛있소. 사내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낮의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요. 여인도 밥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의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도 오래간만이요.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으나 안에서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사내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나, 다나. 사내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당신은? 나는.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윤호, 윤호. 다나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내 이름이요. 하나 이곳에서는 불리지 않소. 그저 바보 머슴일 뿐. 바보가 아니거늘. 세상이 그렇게 보니 그런 것이요. 윤호는 밥을 다 먹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소, 다나. 다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가 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재빨리 일어나 멍청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크크크, 밥 맛있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윤호. 그 이름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다나는 여전히 독을 피하고 있었고 윤호는 여전히 바보 머슴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숙부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이상하구나. 숙부는 사랑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는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저것이 죽지 않는다. 독을 주지 않았나이까? 주었지. 하나 죽지 않는다. 숙부는 손가락으로 상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눈치챘을까? 설마요. 저것이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그래도 이상하다.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 숙부는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무슨 방법을? 영모. 노파가 눈을 크게 떴다. 영모라니요? 저것과 바보 머슴이 영모를 꾸몄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둘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 하나 증거는 만들면 되지. 숙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지 하나, 칼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노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사흘 뒤 관아의 군졸들이 고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영모를 꾸민 자들이 이 집에 있다 하니 모두 나오너라. 군졸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다나도 마루에서 나왔고 윤호도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숙부가 사랑채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영모라니, 이 집에 무슨 영모가 있단 말이냐? 고변이 들어왔소. 이 집에 왕실을 모반하려는 자들이 숨어 있다 하였소. 군졸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소.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왕을 해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윤호 다나. 이것이 무엇이냐?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 이런 역적이 있었다니. 숙부는 윤호와 다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들이요. 저 바보 머슴과 저 여인이 영모를 꾸몄소. 군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다. 나는 모른다. 멍청한 말투였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값으로 팔려온 몸이옵니다. 무슨 영모를? 입 닫혀라. 군졸이 소리치며 둘을 붙잡았습니다. 역적들은 모두 잡아간다. 관아에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윤호와 다나는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숙부는 뒤에서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관아의 옥은 어두웠습니다. 다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몸은 떨렸습니다. 옆방에는 윤호가 갇혀 있었습니다. 윤호. 다나가 작게 불렀습니다. 여기 있소.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소. 다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오. 아니.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하나 증거가 있지 않소. 저 편지를. 저것은 가짜요. 내가 쓴 것이 아니오. 알고 있소. 하나 관아에서 믿겠소?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게 계획이 있소. 무슨? 내일 신문이 있을 것이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말하리다. 모든 것을?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 숙부의 죄, 몰살당한 내 가족, 모든 것을. 다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나, 그럼 당신이 위험하오. 나는 이미 위험하오. 하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소. 윤호는 옆방 벽을 두드렸습니다. 다나, 들으시오. 예. 내일 내가 신호를 하리다. 그때 당신도 말하시오. 숙부가 당신에게 독을 준 것을, 우리를 죽이려 한 것을. 하나, 두려워 마시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증거? 그 장부요. 내가 품에 숨긴. 다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그렇소. 군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소. 그래서 살아남았소. 윤호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소.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윤호가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알겠소. 함께하리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의 대청에는 사또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윤호와 다나가 무릎 꿇고 있었고 숙부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역모를 꾸몄다지? 사또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 그럼 이 편지는 무엇이냐? 사또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윤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가짜옵니다. 가짜? 내 이름이 여기 있지 않으냐? 제가 쓴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하였습니다. 누가? 윤호는 숙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옵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가 왜 내 이름을 도용하느냐? 저를 죽이기 위해서요. 윤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 어른, 소인은 바보 머슴이 아니옵니다. 뭐? 사또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소인은 이 집안의 적자옵니다. 몰살당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옵니다. 무슨 10년 전 이 집안에 습격이 있었습니다. 저 숙부가 이끈 자들이 밤중에 들어와 소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만 도망쳤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가 있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집안을 죽인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재산의 기록입니다. 사또는 장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저 숙부의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 숙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이오. 저것은 저놈이 꾸며낸 것이오. 아니옵니다. 윤호는 다나를 보았습니다. 이분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숙부가 저희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값으로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숙부가 저에게 독을 주었습니다. 보약이라 하며. 독? 사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독입니다. 윤호가 그것을 알려주어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품에서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또는 약 봉지를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거라. 의원이 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입니다. 부자초에서 뽑은. 대청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숙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숙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잡아라. 사또의 명령에 군졸들이 숙부를 붙잡았습니다. 이자를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숙부는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습격, 몰살, 재산 탈취,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숙부는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장부에 적힌 다른 자들도 잡혀갔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린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윤호와 다나는 풀려났습니다. 옥에서 나오는 날 둘은 관아 앞에 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아나, 아나, 이제 시작이요. 윤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하오. 무너진 가문을, 잃어버린 명예를. 다나는 윤호를 보았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오. 무슨, 나도 함께 하겠소. 윤호가 다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요. 값으로 팔렸으나 이제는 자유롭소. 떠나도 돼요. 떠나지 않겠소.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요. 윤호는 한참 다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다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둘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택은 조용했습니다. 숙부가 사라지고 노파와 하인들도 떠났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윤호와 다나만 남았습니다. 혼례를 올리려 하오. 어느 날 저녁 윤호가 말했습니다. 다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혼례, 그렇소. 당신은 값으로 왔으나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지 못했소. 윤호는 다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맞아드리고 싶소. 다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의 사람이요. 그래도 세상에 보이고 싶소. 당신이 내 아내임을. 윤호는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리다. 사흘 뒤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소한 잔치였으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사모간대를 입었고 다나는 원삼을 입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고하노니 혼례를 주관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윤호와 다나는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땅에 서로에게 이제 한 몸이로다. 절이 끝나고 둘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 다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둘을 축복하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신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윤호와 다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두렵소? 윤호가 물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라면. 윤호는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무엇이? 내 곁에 남아주어서, 함께해 주어서. 다나는 윤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나도 고맙소. 무엇이? 나를 살려주어서, 값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어서. 윤호는 다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나도 윤호를 안았습니다. 둘의 온기가 섞였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겠지요? 다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리다.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함께라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고택의 마당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매화가 먼저 피고 그 뒤를 이어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윤호는 밭을 갈고 다나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해는 풍년일 것 같소? 윤호가 말했습니다. 다나는 웃었습니다. 그러길. 둘은 함께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으나 그 안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나. 어느 날 저녁 윤호가 불렀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이를 가진 것 같소? 다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찌 아시오? 몸이 달라 보이오. 그리고 윤호는 다나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생명이 느껴지오. 다나는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안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 우리의 아이요.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안의 새로운 시작이요. 다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로 키우리다. 그러리다. 함께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값으로 팔린 신부와 바보 머슴,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되고 힘이 되고 서로의 운명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